나는 대기업을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조용히 옆 동네 아파트에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교대 근무. 누가 보면 힘들다고 하겠지만 내 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았습니다. 요즘 둘째가 결혼 준비를 한다더군요. 가구라도 좋은 걸 해주고 싶어 야간 근무까지 자처했죠. 그런데 그날 그놈들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날의 치욕을 나는 묻으려 했습니다. 딸의 미소 하나에 그만.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보내는 응원의 한마디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START.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67세 박진만, 딸 수빈이의 결혼 준비금을 모으기 위해 야간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박진만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67살의 몸이지만 알람 시계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건 30년 넘게 이어온 직장인 습관 때문이었어요.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거든요.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얼굴, 깊게 파인 주름살, 그리고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은 모습. 언제 이렇게 늙었나? 진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대기업에서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정년까지 일할 줄 알았는데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퇴직을 당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때는 막막했습니다. 두 딸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느라 적금도 많이 깨뜨렸고 퇴직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다행히 옆동 아파트 경비원 자리가 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들 눈치가 보였어요. 정장 입고 출근하던 사람이 경비원 조끼를 입고 서 있으니 어색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생활이 걸린 일이니까요. 아빠 정말 그 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도울게요. 큰딸 수정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진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정이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고 둘째 수빈이는 아직 취업 준비생이었거든요. 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서 하루 종일 아파트 출입을 관리하고 밤에는 순찰을 돌았어요. 때로는 밤 근무를 서기도 했습니다. 젊은 경비원들은 밤 근무를 싫어했지만 진만에게는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어요. 야간 수당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니까요. 매달 받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은 모두 적금을 넣었습니다. 통장 이름은 수빈이 결혼 준비금이었어요. 둘째 딸 수빈이가 언젠가 결혼할 때 가구라도 맞춰주고 싶었거든요. 큰딸 수정이 결혼할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시간 진만은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또 라면이구나.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라면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며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젊은 부부의 신혼집 인테리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예쁜 소파, 깔끔한 식탁, 모던한 침대까지. 진만은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빈이도 저런 예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휴대폰을 꺼내 적금 잔고를 확인해봤습니다. 2천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아직 부족하네. 좀 더 모아야지. 진만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벌어준 돈으론 못해준 게 많았지. 애들 어릴 때 용돈도 넉넉히 못 줬고 옷도 브랜드 제품 사준 적이 별로 없고. 진만은 과거를 회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번엔 좋은 소파 하나라도 해주자. 수빈이가 신혼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수정이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예쁘게 컸어. 진만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도 잠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경비실에 나가야 했어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루 종일 서 있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수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건강만 하자.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이래야 돈을 모을 수 있어. 진만은 이불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성실하게 일해서 적금 통장에 조금이라도 더 넣어야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 진만은 딸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잠들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수빈이가 고마워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새벽 5시에 다시 일어날 하루를 위해 박진만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만은 이번 주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야간 수당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수빈이 적금 통장에 넣을 돈이 늘어나니까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근무는 67세 몸에 결코 쉽지 않았지만 참을 만했어요. 저녁 9시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남자들의 큰 웃음소리와 욕설이 섞여 나오고 있었어요.
진만은 경비실 창문을 열고 놀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술병과 담배 연기가 보였거든요. 또 시작이네. 진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파트 놀이터를 술자리 장소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용히 마시고 가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고성방가에 쓰레기까지 버리고 가니 골치였습니다. 오후 10시가 넘어서자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야, 네가 뭔데 그런 소리야. 꺼져버려 임마. 욕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진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텐데 이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경비실에서 손전등을 챙기고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20살 후반쯤 보이는 젊은 남자 4명이 벤치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빈 병 여러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진만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라서 술자리 하기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4명 중 가장 큰 놈이 진만을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네?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이 불량했어요. 진만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놀 곳이니까 깨끗하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진만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좀 커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요. 그때 다른 남자 하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우리가 소리 컸다고? 우리끼리 조용히 마시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진만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진만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3번째 남자가 담배를 빼물고 진만에게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였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여기서 술 마시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최도윤이었어요. 하지만 진만은 그의 이름을 알 리 없었죠. 여기 공공장소 맞죠? 우리도 세금 내는 시민인데 왜 못 있어요? 진만은 당황했습니다. 말로는 맞는 소리였거든요. 그게 물론 공공장소지만 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니까. 아이들? 지금 밤 10시인데 무슨 아이들이 있어요?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저씨, 우리 그냥 조용히 마시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어투가 점점 건방져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쓰레기만 좀 치워주시고. 진만이 말하자마자 도윤이 담배를 진만의 경비원 조끼 가슴팍에 튕겼어요. 야, 뭐 지랄이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담배가 조끼에 닿으면서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진만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네가 우리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그렇지.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아저씨 뭐야? 우리한테 왜 간섭이야? 경비원이면 경비나 잘 서지. 왜 남의 일에 참견해? 진만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4명이 둘러쌌습니다. 그냥 부탁드린 것뿐이에요.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이 진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탁? 이게 부탁이야?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이 늙은이. 네가 뭐 대기업이라도 다녔냐? 경비원 주제에 우리한테 훈계질이야? 그 말에 진만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대기업에 다녔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파트 경비원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닌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뭔 뜻이야? 도윤이 진만의 어깨를 밀쳤어요. 우리가 만만해 보여? 늙은이 하나가 젊은 애들한테 훈계질하려고? 진만은 비틀거렸습니다. 제발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이게 일이야? 다른 남자가 진만의 경비원 모자를 벗겨버렸어요. 야, 이거 봐. 대학생 시절엔 이런 아저씨들 우습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더 웃기네. 그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진만은 모자를 주우려 했지만 도윤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여기서 놀든 말든 상관하지 마. 알겠어? 도윤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진만은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내일. 아이들 얘기 그만해. 도윤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진만의 가슴을 세게 밀었습니다. 진만은 뒤로 넘어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쓸렸고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만하세요. 진만이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그 순간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사람? 네가 사람이야? 그는 진만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진만의 코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으악! 이 진만은 코를 잡고 주저앉았어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사람 안 돼? 늙었다고 사람이 아니야? 이 진만은 눈물과 피를 흘리며 말했어요. 4명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다치게 만들 생각은 없었거든요.
야야, 우리 가자. CCTV 있으면 큰일 나.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도망갔어요. 진마는 한참 동안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뼈가 부러진 듯한 통증과 함께 마음도 깨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결국 진마는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코뼈에 금이 갔다고 했어요. 치료비만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적금의 반이 날아간 거였어요. 신고하시겠어요? 의사가 물었지만 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도 어둠에 가려져 얼굴을 제대로 못 봤거든요. 무엇보다 딸들이 걱정할까봐 두려웠어요. 코뼈 부상으로 일주일 동안 쉬어야 했던 진마는 딸들에게 감기 때문에 며칠 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코에 붙인 반창고는 면도하다가 베었다고 둘러댔어요. 딸들이 걱정할까봐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둘째 수빈이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었어요. 소개해드릴 사람? 진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누구를 소개한다는 거니? 와보시면 알아요. 토요일 저녁에 집으로 와주세요. 진마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28살인 수빈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큰딸 수정이는 벌써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수빈이는 취업 준비에만 매달려서 연애는 뒷전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진마는 일찍 마트에 갔습니다. 수빈이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고 신선한 야채들도 골라 담았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지. 진마는 신이 났습니다. 계산하면서 문득 가구점 전단지가 눈에 띄었어요. 신혼가구 특가 세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진마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만약 정말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라면 미리 알아봐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어요. 평소보다 훨씬 푸짐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수빈이가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지. 오후 5시쯤 수빈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아빠 완전 대박이에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이 수빈이는 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누구냐? 어떤 사람이니? 그 진만이 설레며 물었어요. 일단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성격도 엄청 좋아요. 수빈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직업은 뭐 하는 사람이니? IT 회사에 다녀요. 개발자라고 하던데 돈도 꽤 잘 벌어요. 수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진마는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6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왔다. 수빈이가 뛰어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들어와. 진마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마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간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진마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수빈이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진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일주일 전 자신의 코를 부러뜨린 그 놈이었거든요. 최도윤. 놀이터에서 담배를 던지고 네가 뭐 대기업이라도 다녔냐며 비웃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도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수빈이에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진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도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어딘지 비웃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진만은 겨우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도 자신을 알아본 게 분명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도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던 그 사람. 수빈이가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어요. 도윤아, 우리 아빠야. 정말 좋으신 분이야. 네,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도윤은 여전히 공손한 척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진만에게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코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 말이에요. 자, 앉으세요. 아빠가 정말 맛있게 해주셨어요. 수빈이가 도윤을 식탁으로 안내했어요. 진만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직접 다 해주신 거예요? 도윤이 갈비찜을 먹으며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만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수빈이한테 들었는데 경비원 일을 하신다고요? 도윤의 질문에 진만은 움찔했어요. 그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진만에게는 그날 밤의 모욕이 떠올랐어요. 경비원 주제에 늙은이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는 전에 대기업에서 일하셨어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수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도윤은 그러시구나라고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는 비웃음이 스며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수빈이가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간 사이 도윤과 진만이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님,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진만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아파트 경비실에서 본 건 아닐까요? 도윤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어요. 저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자주 가거든요. 진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분명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도윤아, 뭐 얘기해요? 수빈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사 나누고 있었어. 도윤은 다시 상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분이시네. 도윤이 수빈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빈아, 우리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지 않아? 맞다. 수빈이가 손뼉을 쳤어요. 아빠, 저희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는 다음 달에 하려고요. 진만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이 그놈과 결혼한다고? 결혼을? 네, 아빠. 정말 사랑해요. 도윤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윤은 진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승리감과 조롱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떻게 할 거냐고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진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과 도윤의 가면 같은 미소 사이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도윤과 수빈이가 집을 나간 후 진만은 한참 동안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만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하필이면 자신을 때린 그놈이 수빈이의 남자친구라니. 그것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날 밤 진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윤이 담배를 자신의 가슴에 던지던 장면이 떠올랐고 귀에서는 경비원 주제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놈이 수빈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진만은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눈빛을 줄 수 있지? 진만은 혼잣말을 했어요. 내 딸에게도 그런 눈빛을 주게 둘 순 없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빈이에게 말하면 믿을까요? 오히려 아버지가 딸의 행복을 질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증거도 없었어요. CCTV는 어둠에 가려져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월급날이 되어 적금을 넣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병원비 때문에 평소보다 적은 금액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통장을 보니 수빈이 결혼 준비금이라는 이름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으로 그 놈한테 가구를 사준다고? 진만은 씁쓸했어요. 자신을 때린 놈의 신혼집을 꾸며주는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진만은 도윤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가 말한 회사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작은 IT 회사였는데 직원 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개발자일까? 며칠 후 진만은 도윤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에 정말 그 회사에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6시쯤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회사 건물이 아니라 근처 PC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PC방에서? 진만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도윤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남자 2명과 만났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요즘 어때? 돈 좀 생겼어? 아직이야. 그런데 곧 결혼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쪽으로 좀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진짜로? 당연히 진짜 아니지. 적당히 돈 좀 뜯어내고 튀려고. 도윤의 대답에 진만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 아버지가 경비원이래. 돈은 없겠지만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건 있을 거야. 진만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수빈이를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이 경비원이라는 걸 알고 만만하게 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좀 이상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윤이 말했어요. 혹시 너랑 싸운 적 있는 거 아니야? 내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맞다.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경비원 하나 팬 적이 있잖아. 그놈인 것 같아. 도윤이 무릎을 쳤어요. 세상 참 좁네. 그때 그 늙은이가 내 장인어른이 될 뻔했어. 대박. 그럼 너 그 사실 알고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그놈이 딸한테 말 못하더라고. 아마 창피해서 그런 것 같아.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더 좋네. 약점 잡힌 셈이잖아. 그러게. 이거 완전 꿀이지. 그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딸의 행복 망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집 많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도윤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수빈이를 농락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집만은 책상 서랍을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도윤에 대해 알아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짜 직장, 사기 계획, 그리고 과거의 폭행 사실까지. 인터넷으로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과거에 도박으로 빚을 졌고 여러 번 사기 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전 여자친구에게 스토킹을 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놈이. 집만은 분노로 떨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걸 수빈이에게 말해도 믿을까요? 사랑에 빠진 딸이 아버지의 말을 들을까요? 며칠 후 수빈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도윤이랑 혼인신고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구청 가려고요. 집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빈아,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어떨까?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집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도윤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결혼은 신중해야 하니까. 아빠는 도윤이를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표정이 이상했어요. 수빈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집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말하면 오히려 딸과의 관계만 나빠질 것 같았어요. 아빠가 염려되는 건 당연하잖아. 내 딸이니까. 집만은 겨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도윤이는 정말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도 존경한다고 했어요. 존경? 집만은 쓴웃음이 나왔어요. 도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만한 늙은이, 이용당하기 쉬운 바보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집만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수빈이가 망가질 게 뻔했어요. 하지만 막으려면 자신이 그날 밤 당한 일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내가 약한 걸 알면 애들이 더 짐처럼 느낄까봐. 집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동안 딸들 앞에서 강한 아버지로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딸을 구할 것인가. 집만은 주먹을 꽉 쥐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수빈이를 지켜야 해. 다음 날 집만은 수빈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딸이 사기꾼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불러내세요? 도윤이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수빈이가 투덜거리며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 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애쓰는구나. 수빈아, 앉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집만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수빈이는 의아해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설마 또 도윤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집만은 책상 서랍에서 며칠 동안 조사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과거 전과 기록, 빚 톡촉 문자 스크린샷, 그리고 전 여자친구 접근 금지 명령서까지. 모두 사적으로 알아낸 정보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빈이가 서류들을 보며 놀랐어요. 아빠 설마 도윤이를 조사한 거예요? 수빈아, 이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빠. 수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왜 남의 사생활을 조사해요? 이런 식으로 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야. 이 사람 봐, 도박빚이 있고 사기 전과도 있어. 심지어 여자친구한테 스토킹까지 했던 사람이야. 집만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수빈이는 듣지 않았어요. 아빠는 왜 이래요? 도윤이가 과거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수빈이가 소리쳤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아빠는 왜 그걸 인정 안 해요? 변했다고? 수빈아, 이 사람이 너한테 한 말들 생각해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집만은 도윤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걸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정보였거든요. 당연히 진심이에요. 도윤이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결혼하자고 먼저 말한 것도 도윤이었고 아빠한테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한 것도 도윤이었어요.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집만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그 남자를 사랑하는지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더욱 답답했어요. 수빈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이 사람 직장도 가짜야. IT 회사 다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PC방에서 시간 보내고 있어. 집만이 목격한 것을 말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회사 일이 힘들어서 잠깐 쉬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수빈이가 도윤을 감쌌어요.
아빠는 도윤이의 모든 걸 나쁘게만 해석하려고 해요. 나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진만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그날 밤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야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요. 도윤이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나이? 직업? 아니면 외모? 수빈이가 따져 물었어요. 아빠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위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야. 진만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빠가 알고 있어서 그래.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도윤이 마음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수빈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였어요. 아빠는 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에 진만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수빈이는 사람을 너무 순수하게 믿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속기도 여러 번 했고 취업 사기에 걸린 적도 있었어요. 수빈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빠는 아무도 믿지 못하잖아요. 수빈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떠난 다음부터 아빠는 변했어요. 누구든 우리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엄마 얘기가 나오자 진만은 더욱 말이 없어졌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배신감이 아직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도윤이는 달라요. 그 사람도 아픈 과거가 있다고 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빠진 거라고요. 수빈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픈 과거라고 다 변명이 되는 게 아니야. 수빈아, 아빠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희들 위해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 진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힘든 건 알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행복까지 의심하지는 말아요. 수빈이가 소리쳤어요. 진만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고 싶어 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세상이 생각보다 험하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아빠가 직접 증명해 줄게. 진만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보여줄게. 뭐라고요? 수빈이가 놀랐어요. 진만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간접적인 증거로는 딸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했습니다. 수빈아, 아빠가 그날 누구한테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는지 알아? 진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아빠 면도하다가 베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사실은. 진만이 입을 열려는 순간 수빈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응, 도윤아. 아빠랑 얘기 중이야. 수빈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응? 지금 아래 있어? 알겠어, 내려갈게. 전화를 끊고 수빈이가 일어났어요. 아빠, 도윤이가 데리러 왔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수빈아, 잠깐만. 진만이 말렸지만 수빈이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 정말 도윤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도윤이도 저를 사랑해요. 제발 그걸 인정해주세요. 수빈이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진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물 앞에서 또다시 입을 다물고 만 거였어요. 그래. 내가 그날 다쳤던 것도 다 말 못했지. 내가 약한 걸 알면 애들이 더 짐처럼 느낄까봐. 진만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창밖을 보니 도윤이 수빈이를 데리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빈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도윤은 그런 수빈이를 달래는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만에게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진만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딸은 자신을 믿지 않고 증거는 불충분하고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와의 대화가 실패로 끝난 후 진만은 며칠간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박진만 67세. 경비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동료들이 요즘 어디 아프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만은 예전 회사 동료였던 하영사를 떠올렸어요. 정년 퇴직 후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혹시 도움이 될까? 이 진만은 하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진만이 형. 오랜만이야. 무슨 일로 연락했어? 하영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사야,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사람 하나 좀 조회해 줄 수 있을까? 하영사는 진만의 사정을 듣고 나서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최도윤이라고? 알겠어. 정식 루트로 조회해 볼게. 혹시 전과가 있다면 나올 거야. 이틀 후 하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큰일이야. 이 친구 전과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당장 만나자. 하영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하영사와 만난 진만은 충격적인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도윤의 정식 전과 기록에는 주거침입, 특수폭행,
사기, 협박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불과 반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봐. 전 여자친구한테 스토킹하다가 접근 금지 명령 받은 거야. 그런데 그것도 어기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경찰서에 끌려갔어. 하 형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친구 수법이 항상 똑같아. 외로운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결혼한다고 속이고 돈 뜯어내고 도망가는 거야. 하 형사의 말에 진마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 수빈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형, 이 친구 정말 위험한 인물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 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만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사야, 사실 이 놈이 나를 때린 놈이야. 그날 밤 놀이터에서. 진만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럼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복수야. 하 형사가 놀랐어요. 형을 때린 걸 알고 일부러 딸한테 접근한 거야. 이건 정말 치밀한 계획이야. 진만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윤이 단순히 돈만 노린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복수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수빈이는 그저 복수의 도구에 불과한 거네. 그런데 형, 왜 진작 경찰에 신고 안 했어? CCTV라도 있으면. 그게 어둠에 가려져서 제대로 안 찍혔어. 그래서 포기했지. 진만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하 형사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잠깐, 혹시 그 놀이터 주변에 사설 보안 카메라는 없었을까? 요즘 아파트들은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 사설 보안 카메라? 이 진만은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한번 알아보자. 혹시 백업 영상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하 형사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다음 날 하 형사와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은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지만 하 형사가 전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사정을 설명하자 협조해 주었어요. 아, 그날이면 한번 찾아보죠. 관리소장이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사설 보안업체에서 백업해 놓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잠시 후 화면에 그날 밤 놀이터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도윤이 진만에게 담배를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도윤의 얼굴까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거야. 이거면 충분해. 하 형사가 소리쳤어요. 형, 이제 이놈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 진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이 영상을 USB에 복사해주세요. 하 형사가 관리소장에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증명서도 함께 발급해주시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USB를 받아든 진만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고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날 밤의 굴욕과 고통이 다시 되살아났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빈이에게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어. 진만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말로만 설득하려 하지 않겠다고. 확실한 증거로 도윤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 형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었어요. 형, 이제 이놈은 끝이야. 사기죄에 폭행죄까지 더해지면 실형은 확실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빈이의 반응이 걱정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날 밤 진만은 수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도윤이도 함께. 아빠 또 뭐 하시려고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진만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수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이한테도 전해줘. 내가 그날 밤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진만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놀이터요? 무슨 얘기예요? 내일 오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진만은 TV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내일 도윤과 수빈이가 오면 그 영상을 틀어서 모든 진실을 밝힐 계획이었어요. 이제 끝이다, 최도윤아. 진만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 딸을 가지고 장난치려 했던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마침내 진만에게도 반격할 무기가 생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만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마지막 대결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TV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USB를 확인한 후 하 형사에게서 받은 도윤의 전과 기록들도 테이블 위에 정리해 놓았어요. 오늘로 모든 게 끝난다. 진만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평소 경비원 일을 할 때는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오늘만큼은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후 7시 수빈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로 이렇게 정식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수빈이는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도윤이는 언제 와? 이 진만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곧 올 거예요. 그런데 아빠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무슨 일이에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도착한 거였어요. 수빈이가 문을 열어주자 도윤이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도 어딘지 경계하는 듯 했어요. 집만이 전화해서 놀이터 얘기를 한 것 때문이었겠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도윤이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앉아. 집만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앉자 집만은 리모컨을 들었어요. 오늘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TV 화면이 켜지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뭘 보여주시려고요? 수빈이가 궁금해했지만 도윤은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집만은 마우스를 클릭해서 동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그날 밤 놀이터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수빈이가 물었을 때 화면에 4명의 젊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중년 남자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 수빈이가 화면 속 인물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윤아, 저 사람 너 아니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집만이 정중히 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기 아저씨,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있지? 수빈이가 소리를 키워달라고 했지만 CCTV 영상에는 음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도윤이 담배를 집만의 가슴에 던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건. 수빈이가 경악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도윤이 집만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으악. 화면 속에서 집만이 코를 잡고 주저앉는 모습을 본 수빈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이게 뭐예요? 도윤아, 이게 정말 너야?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시인이었습니다. 집만은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게 네가 내게 한 짓이야. 집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딸한테 그날 일을 말 못한 이유다. 수빈이는 아버지와 도윤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도윤이가 정말 아빠를 때린 거예요? 수빈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그럼 그날 코 다친 것도 면도하다가 베인 게 아니라 이 놈한테 맞은 거야. 도윤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그건 뭐? 변명할 거라도 있어? 집만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담배를 던지고 때렸어? 그날 제가 술을 마셔서. 도윤이 더듬거렸어요. 취해서 실수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집만은 그런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실수? 집만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집어들었어요. 그럼 이것들도 다 실수야? 도윤의 전과 기록들이 펼쳐졌습니다. 주거침입, 특수폭행, 사기, 협박. 이것들도 다 술 때문이야? 수빈이가 서류들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도윤아, 이게 정말 내 전과 기록이야? 수빈아, 그건.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집만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전 여자친구 접근 금지 명령서. 스토킹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간 기록도 있어. 수빈이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도윤아, 이게 정말이야?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했다고? 수빈아, 그건 오해야. 정말 사랑해서 스토킹을 해? 집만이 일어나서 도윤 앞에 섰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볼까? 넌 처음부터 우리 수빈이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지. 복수요? 수빈이가 놀랐어요. 그날 밤 나한테 맞은 게 창피해서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 딸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고 버리려고 했던 거지. 집만의 말에 도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수빈이를 사랑해요. 도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집만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몰래 녹음한 도윤과 친구들의 대화였어요. 결혼? 진짜로? 당연히 진짜 아니지. 적당히 돈 좀 뜯어내고 튀려고. 스피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여자 아버지가 경비원이래. 적금이나 보험 같은 건 있을 거야. 수빈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정말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진짜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뭐라고? 집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늙은 주제에, 인생 퇴물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경비원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딸도 변변치 못한 게 취업도 못해서 집에서 빈둥거리고 도윤이 수빈이까지 모독하자 진만은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새끼가. 진만이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그 순간 멈췄어요. 수빈이가 보고 있었거든요. 대신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빈아, 이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진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그날 한 대라도 더 맞았으면 널 지키려고 침묵한 거 후회했을 거야. 수빈이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놈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도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일어나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진만이 말했습니다. 어디가? 경찰이 곧 올 거야. 폭행죄랑 사기죄로 고발했거든.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발했다고요? 당연하지. 내 딸을 가지고 장난친 대가를 치러야지. 마침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경찰이 도윤을 연행해 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수빈이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어요. 진만은 딸 옆에 조용히 앉아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수빈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만 냈어요.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아빠는 절 지키려고 그렇게 아픈 걸 혼자 참고 계셨는데.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으셨는데. 진만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때는 아팠지. 하지만 지금은 안 아파. 내가 그 놈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까. 아빠가 저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걱정이야 당연한 거지. 아빠니까. 진만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수빈아,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아빠한테도 상의해. 아빠가 너보다 세상을 더 많이 봤거든.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앞으로는 꼭 그럴게요. 그런데 아빠. 왜? 그 적금 통장. 수빈이 결혼 준비금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걸로 정말 가구 사주려고 하셨어요. 진만은 당황했어요. 딸이 통장 이름을 본 거였나요? 그게. 아빠,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신 거예요? 야간 근무까지 하시면서. 힘든 게 아니야.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진만이 말했지만 수빈이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는 항상 그래요. 힘든 걸 힘들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날 밤 수빈이는 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 얘기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떠난 후에 힘들었던 시간들까지. 아빠, 그때 엄마가 떠났을 때 정말 힘드셨죠?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저희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재혼?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 너희 둘만으로도 충분해. 진만의 말에 수빈이는 더욱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후 도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진만과 수빈이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도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최도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딸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도윤의 과거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 폭행 전과 그리고 계획적인 복수 시도까지.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 후 그 딸을 상대로 사기를 시도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최종적으로 도윤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최도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수빈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진만이 딸의 어깨를 감싸줬어요. 한 달 후 수빈이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수빈이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수빈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니? 첫 월급이요. 아빠가 그동안 저 위해서 모아둔 돈 이제 제가 갚을게요. 아니야, 그건 내 돈이야. 내가 가져. 진만이 거절했지만 수빈이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빠,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가 아빠를 봉양할 차례예요. 수빈아. 진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내 미래를 위해서 모아둬야지. 아빠, 제 미래는 아빠랑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사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살아요. 그날부터 수빈이는 아버지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만도 야간 근무를 줄이고 딸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와 딸은 함께 가구점에 갔습니다. 아빠 소파 하나 사드릴게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괜찮아, 지금 것도 충분해. 아니에요. 아빠가 제 결혼 준비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아빠 소파 사드릴 거예요. 수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가구점에서 편안한 소파를 고르면서 수빈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결혼 생각 없어요. 당분간은 아빠랑 함께 살면서 아빠 모시고 싶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만난다면 아빠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죠.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아빠 눈이 정확하다는 걸. 수빈이의 말에 집만은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새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아버지와 딸. 집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짐이 되기 싫었는데 결국 그 짐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줬네. 아빠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얘기야. 집만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빈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예요. 수빈이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집만은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가구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바로 딸과의 진정한 유대감이었어요. 그날 밤 집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딸이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딸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을 수 있고 저녁에 집에 오면 아빠 오셨어요. 라는 반가운 인사를 들을 수 있는 일상. 집만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